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이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로 바뀐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까지 1억을 돌파할 것이다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1억은 확실히 이제 연말까지는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가 커지면서 좀 가격이 올랐었는데 이후에는 마운트 곡스 상환 이슈 때문에 조금 셀업 우려가 있어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황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조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자금 유출입도 사실 꾸준히 지금 3주째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출입이랑 금리 인하 기대 요거 두 개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1억과 전고점은 다시 돌파 가능할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예측하고 있는 시총 기반 가상자산 가격에 대한 예측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게 시점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시황을 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상환 이슈라던가 아니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이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로 바뀐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까지 1억을 돌파할 것이다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1억은 확실히 이제 연말까지는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사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향하는 게 완전히 다른 자산이고 그런 다음에 지금 사실 이더 승인 이후에도 비트코인 자금 유출입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이 꾸준히 이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더 현물 ETF, 그러니까 ETF 측면에서 우리가 수익성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더의 사실 가장 큰 메리트는 아까 S1에서 오리지널 폼에서 썼던 대로 사실 이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스테이킹 보상을 ETF 투자자들한테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사실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ETF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도 사실은 비트코인의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간다거나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벤트 혹은 미국 지수 발표가 있을까요? 6월 13일에 이제 FOMC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 미국 대선 같은 경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선 관련해서도 지금 가상자산 관계자들이랑 접촉을 했대더라. 나는 크립토 아미를 만들 거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대선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또 의회에서 지금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FIT 21이라는 법안도 있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거 그리고 FOMC 매크로 이슈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ETF 자금 유출입 현황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증권성 이슈 가지고 SEC랑 거래소랑 지금 다투는 부분들 그런 어떤 법적인 이슈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법안 이슈는 뭔가요? 이 법안은 FIT 21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 물론 이제 상원 통과를 하면서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상원 통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로서의 내용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SEC와 CFTC의 관할권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탈중앙화 테스트라는 걸 해서 SEC한테 증권으로 판별된 거는 관할권 주고 CFTC한테는 상품, 그러니까 비증권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주자.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초기에는 투자계약 형태, 그러니까 증권처럼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많을 수 있는데 이게 상품으로 이제 계속 2차 시장 거래도 이제 원래는 2차 시장 거래가 안 되잖아요. 증권으로 판별이 되면. 근데 2차 시장 거래도 조금 용인하는 절차를 이제 마련한 게 FIT 21 법안이라 이게 가상자산에 굉장히 좀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상원에서 바뀔 수 있어요. 상원에서 바뀔 수 있고 실제로 어떤 파트너 변호사 같은 분은 이게 FIT 21이 통과될 가능성은
좀 적다. 왜냐면은 대선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일정상에 뭔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일정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실제로 FIT 21에 대해서 하원에서 찬성한 표가 생각보다 많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요새 계속 이제 후보 진영에서 가상자산 업계 원래는 되게 가상자산에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랑 좀 만나기 시작한다 이런 뉴스는 나오는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SAB 121이라는 법안을 무료화하는 거를 상원 통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근데 SAB 121은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SAB 121은 뭐냐면 이게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수탁하잖아요. 근데 수탁할 때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인식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걸 무력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게 실제로 상원까지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바이든이 진짜 정말 가상자산 업계에 우호적인 걸까? 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연유 때문에 제가 투자자분들께서 뭐 정치적이라던가 뭐 아니면 제도적인 트렌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어야 가상자산 업계에 좋은 건가요? FIT 21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탈중앙화 테스트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중앙화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가상자산의 20% 이상 갖고 있지 말 것. 어떤 발행자라거나 특수관계인이. 그다음 의결권을 컨트롤하지 않는 경우에 증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탈중앙화 같은 경우는 어떤 발행사가 주식처럼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갖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그 참여도도 탈중앙화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유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유뿐만 아니라 사실 개발자들이 얼마나 커밋을 하고 이 개발자들의 커밋이 얼마나 탈중앙화돼 있고 그다음 노드는 얼마나 분산돼 있고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빠져 있다 보니 이런 탈중앙화 쪽에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 법안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초기에는 증권처럼 투자계약 증권처럼 거래가 되는 아니면 발행이 된 가상자산도 2차 시장 거래에서는 뭔가 허용을 해주는 절차라거나 요건을 이제 다루신 부분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가상자산 시장에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투자 시 등락 과정을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견딜 수 있는 노하우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거치식보다는 아무래도 적립식, 그러니까 소액 투자, 그러니까 약간 분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어떤 갑작스러운 등락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등락 과정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뭐 매수 단가보다 낮아졌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좀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적립식 투자랑 좀 매수 단가가 낮아졌다 그러면 그때 뭔가 추가 매입을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도 있고 사실 또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